안녕하세요. 무보더 시트네이 용준입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들을 최대한 쉽고 편하게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적격수급업체 평가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SKT하고 거래를 하려면 혹은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28일자로 5인 이상 중소기업들도 이제 사고 나면 사업주가 책임지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됐죠. 뭐 전문 용어로는 유예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상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그거를 준비할 형편은 안 된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만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라는 취지에서 준비된 세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저희하고 이제 뭐 직거래 하시는 데들도 있고 직거래하고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들도 있지만은 최소한의 이제 거래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SKT의 기준은 이런 거구나. 또 한번 알아보자.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50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 확대됐다고 하는데 우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먹고 살기도 바쁘다.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있냐 없냐가 아무리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문서가 없으면, 그죠? 증빙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못하겠다. 는 경우에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드려요. 그냥 과감히 신청을 하세요. 최소한의 법적 요건들을 최소한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 오픈투유하고 이렇게 직거래 하시는 데들 들어가 보시면은 하도 제하도 시 승인 의무화 시행 안내라는 공지가 팝으로 빵 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거래 하시는 BP들이 사실은 같이 하는 협력사들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신 데들은 15군데, 20군데까지 쓰시더라고요. 작은 데들은 이제 한 서너 군데 쓰시고요. 공정에 따라서 또 공사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의무화라는 게 뭐예요? 의무화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당장은 좀 유예기간을 드리지만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도 오픈투유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하도 줬을 경우에 제하도 줬을 경우에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 또 뭐냐면은 이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의 하도나 제하도의 BP들이 아무나 일하면 안 된다. 저희 SKT에서 이제 막 기준들이 나가겠죠. 적어도 뒤에 설명드리는 적격수급업체의 미니멈 기준은 충족하는 협력사하고 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1월 28일자로 실제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이제 경영층에서는 실제로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저희 이제 직거래 하시는 협력사들보다는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격수급의 요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차이가 있어요. 5인 이상은 저희 직거래 하시는 BP들하고 기준 요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거래 하시는 BP들은 아마 여기 이크레더블이라고 위에 돼 있으시죠? 이크레더블에서 적격수급 업체 평가라는 걸 해드려요. 저희 이제 뭐 기업체들 시정평가 등급 받잖아요. 뭐 BBB 플러스다.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 부분들의 조금 더 확장 개념에서 실제로 이제 뭐 일정 비용을 내면 적격수급 업체 평가를 해드리고 있죠. 또 저희가 뭐 굳이 이크레더블 안 통하더라도 자체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해서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세요라고 되어 있고 항목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 그 다음에 실행 능력,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재해 발생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ISO 인증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이제 가점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메인은 이겁니다. 설사 이제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한 이 4가지는 있어야 한다. 하나는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게 유리다. 그죠? 아니면 뭐 모공이다. 이렇게 있을 때 최소한 그 하도 협력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맡은 공정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유해 위험요인이란 게 뭐가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TBM.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TBM을 반드시 해야 되고 TBM의 근거가 나와야 되고 이 TBM 중에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들이 공유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희하고 이제 발주한 공사들을 하시는데 그 작업이 고위험 작업이다. 뭐 고소 작업이라든지, 그죠? 지게차 같은 이런 작업이라든지 고위험 작업이면 반드시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2인 1조로 작업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교육 쪽인데 평상시 정기교육은 법정교육을 다 하셔야 되지만은 특히 고위험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이거 요건들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사고 나잖아요. 모든 거는 문서로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요건이 안 맞으면은 그 문서는 제대로 된 문서가 아니고 사실 안 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SGR 넘어가겠습니다. SGR은 뭐의 약자일까요? 안전수칙입니다. SGR이란 골든 룰입니다. 저희 내부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 있어서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규칙이다. 그래서 뭐 세부 설명을 보면 이제 당사와 거래하는 저희 협력사들께서 이런 저희 작업들, 공사들 할 때 필수로 지켜야 될 안전수칙으로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저희가 세이프티 패트롤이라고, 그죠? 세이프티 패트롤이라고 현장에 공사하실 때 사전에 예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부쩍 많이 금년도에 찾아뵙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더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이프티 골든룰의 9개와 저희가 나갔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종의 이제 모범답안을 알려드린 거죠. 이 부분만 잘 하시면 지적당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게 이제 9개입니다. 첫 번째가 보호구, 두 번째가 위험성 평가, 세 번째가 TBM, 네 번째가 작업 계획서, 다섯 번째가 사다리 작업, 고수 작업. 그죠? 6, 7, 8, 9는 사실 크게 여기 전시 이벤트 업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고압 전기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에서의 이런 신호수, 밀폐 작업, 그 다음에 이 아웃도어 할 때 이런 혹한기, 혹석이 안전수칙. 근데 우리는 다 실내에서, 그죠?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보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세이프티 패트롤을 나갈 때 전제는 이거예요. 잘하시는 작업자들 발굴해서 포상을 해드리자. 실제로 이 포상의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현장에서 잘 받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위반 쪽은 이건 좀 받아보신 데들 있을 거예요. 딱 해서 저희가 하면 좀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대표이사님 명의로 SKT 그 CSPO한테 통보전을 보내서 저희가 이러이런 부분들의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가 만약에 두 번째 되면은 1개월 제재를 받아요. 3회는 1년. 그죠? 3회 초과되면 거의 이제 저희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반 횟수고요. 보수적으로 이거는 사실 있으면 안 되겠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 난 사람이 3개월 미만이면은 제재. 그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미만재해면 제재. 그 다음에 중대재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오른쪽 상황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보장.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하나 더 있어야겠죠? 예. 안전보호구 쪽인데요.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 특히 그 전시 이벤트 쪽에서는 안전화 많이 안 신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일용으로 오신 분들 많이 안 쓰고 계시고, 안전모, 그죠? 안전모에서도 특히 턱근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꼭 보셔야 되고요. 다 지적사항입니다. 예. 장갑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진 마스크는 잘 쓰시네요. 훌륭합니다. 마스크도 사실 먼지 나는 작업들 하면서 안 쓰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쪽입니다. 위험성 평가 쪽은 저희가 나가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나가기 전에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 표가 그 작업의 실제 위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작업 계획서에 이거 공정하기로 했는데 위험성 평가표에는 하나의 예시만 들어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 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작업과 상관없는 예전에 했던 위험성 평가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다시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뭐 당연한 거지만은 TBM 통해서 이 부분들이
그 작업자들에게 위험성 평가가 공유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입간판, 작업 현장 입간판 세워져 있잖아요. 그 입간판에 위험성 평가표랑 그 다음에 저희 체크 쫙쫙 되는 거 아시죠? 입간판에 이 위험성 평가표 체크하는 그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 1, 2, 3가 되어 있으면은 위험성 평가 쪽은 오케이입니다. 작업 계획서는 사실 텔레콤에서는 산안법에 13개의 고위험 작업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거래하실 때에는 저희가 5개만 봐요. 작업 계획서가 필요한 작업들은. 근데 우리 전시 이벤트 쪽에서는 사실은 2번은 지게차 통해서 막 무거운 물건들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이때 작업 계획서 있어야 됩니다. 건설 기계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굴삭기라든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은 하시잖아요. 어차피 배전 따오고 어차피 조명하고 이러려면은 전기 작업, 작업 계획서 있으셔야 되고요. 굴착 없으시고 중량물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걸리는 거는 이 3가지다. 라는 부분들이고, 이건 이제 그 전시 이벤트의 실제 공정 작업 계획이 다 달라지는데, 이 3개일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2인 1조 작업, 그리고 작업 계획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작업 계획서의 양식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양식들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정말 많이 적발되세요. 정말 많이.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전시 이벤트장에서 하시는 말씀, 옆부스 다른 대기업에서는 다른 사다리 뭐 이게 지적받는 사다리 가지고 작업 일자형이라든지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다리 할 때 특히 보는 게 이제 2인 1조. 아웃트리거라고 하죠. 미끄럼, 넘어짐, 방지 조치. 그죠? 잠깐만요. 그리고 3.5m 넘은 경우는 사다리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를 특히 봅니다. 이게 실제 사고 난 케이스들입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에 보면은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봤다가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멈췄는데 맨날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막 오기 때문에 슬퍼서. 근데 보면은 실제로 작업대에 사람이 있는데 상승시키다가 끼어서 사망하신 케이스고요.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을 귀찮다고 떼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작업하다가 잠깐 돌리면서 푹 떨어진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작업 반경을 이걸 움직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뻗어서 하다가 떨어진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크레인이 옆에 이 고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레인이 와서 뻥 때려버린 케이스. 그래서 사고는 어느 순간에 또 오기 때문에요. 자, 6, 7, 8, 9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전기 쪽은 배전 쪽이 좀 있긴 하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전로 차단이라든지 접지, 누전 차단기 이 부분들은 아마 전기 쪽은 워낙 또 사고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계획서, 특별안전교육, 보호구, 특히 전기 관련된 보호구들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신호수 쪽은 이게 야외 작업할 때는 되게 특히 이건 또 중대 시민재해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라든지 유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게차들 들어올 때, 그죠? 통제, 특히 유도자라고 그러죠? 작업 반경 통제하고 접촉 없도록 해주는 부분들만 잘 하시면 되고요. 뭐 밀폐도 사실은 없으시죠? 없는데 저희 이제 도장 있잖아요, 도장. 도장 작업할 때 이 유해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MSDS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 위험성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막 35도 넘죠? 35도, 영하 12도 이 두 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중지 하셔야죠. 자, 현장 작업 안전 수칙 쪽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사 계획 등록할 때 필수 3종 세트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서,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안전 교육 결과서,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라는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고, 승인이 나면은 이제 매일매일 작업을 할 때 TBM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전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공정이 바뀌어.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다른 공정이 들어왔을 때도 TBM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TBM의 기준은 공정이 바뀔 때 혹은 날이 바뀔 때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이죠. 안전관리 시스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하면 저희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등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등록이 안 되면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특별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계획서가 등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다 검토를 하고 반려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오케이를 해야 사업부서의 매니저님이 이제 승인을 해주시는 개념이고, 사실 뭐 작년까지의 이 리뷰 과정과
금년도 상반기 아마 느끼셨던 리뷰 과정이 좀 타이트함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갈수록 타이트해지죠. 어쨌든 저희도 조금 하다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위험성 평가서든 그죠? 하시는 일이 뭐 공사가 사이트 좀 달리고 그다음에 전시 아이템을 좀 바뀔지라도 그 위험성 평가의 그 프로세스 공정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특별교육도 그렇죠. 작업 계획서도 그렇죠.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커스터마이즈해서 잘 쓰시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공사계획 승인하면 모바일 앱에 등록한 공사계획이 생성되고 매일 이제 공종이 바뀔 때, 날이 바뀔 때 이렇게 TBM 하시고 사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계획서 쪽이죠. 저희가 크게 아까 2번, 3번, 5번, 6번, 11번이 텔레콤에서 얘기하는 고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저희 전시 이벤트 쪽에서는 크게 2번, 5번, 11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 위에 파란색을 살짝 눌러보면 전기작업계획서의 이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고위험 작업인 전기작업의 작업계획서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고 파란색이 실제로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점검하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작업 작업계획 세트가 있는 거고, 그죠? 뭐 밀폐 작업, 혹은 뭐 저기 고소 작업, 중량물 작업 이것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에 근데 사실 공단 들어가 가지고 전기작업 작업계획서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쓰시면 저희가 검토할 때 다 오케이 해드리고요. 그죠? 혹여나 이게 공단 거를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데들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쓴 예시를 하나씩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전이라는 게 뭐 누가 이렇게 이런 그 복제가 나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잘 활용해서 다른 또 협력사들도 안전해지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이제 정보들은 좀 가리고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단 샘플이고 저희도 주로 쓰고 있는 샘플들인데요. 이게 뭐 아래한글도 있고 MS 워드도 있고 파실인데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별안전보건 교육 쪽입니다. 이쪽도 39개래요. 법에서 정하는 게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공사 작업이. 근데 SKT에 해당하는 작업들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밀폐, 전시 이벤트는 해당 없죠. 비계는 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용접은 많이 하시잖아요. 용접. 자, 이랬을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시간이 몇 시간이다? 16시간이죠. 16시간. 다만 일용직으로 그날만 오시는 분들은 최소 2시간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공단에서 혹은 고용감독관이 나가서 보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서명지에 교육 명칭이 특별교육으로 정확히 체크가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 하나. 뒤에 25 드릴게요. 두 번째는 교육시간의 합의 법적 기준 16시간을 준수했느냐. 이 부분들은 원래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4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나눠서 할 수 있어요. 12시간은. 어쨌든 총 16시간 합의됐냐. 세 번째는 거기에 적합한 강사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혹은 그 분야의 전문기술자가 했느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실제로 저희 이거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전기작업의 특별안전 그 교육이라고 해놓고 다른 교육을 해요. 교육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고위험 작업의 대상의 그 작업 공정과 특별교육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이 교육 작업자하고 참여자하고 서명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다 서명이 누락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서류 다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육의 구분에서 이게 지금 서식이고요. 특별교육 체크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실제 그 작업하신 분들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관련 고위험 작업이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요. 목격지 상소.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이 실제 작업 인원하고 맞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신 게 교육 사진. 사진 꼭 첨부돼야 됩니다. 아니면 반려. 일단 여기까지 그 현장 작업 안전 말씀드렸고요. 이제 위험성 평가하고 TBM을 할 건데요. 약간 저희 전시 이벤트는 아니지만 내용이 좋아서 올렸는데 어쨌든 공정이 있고 세부 공정이 있고 재해 형태
유해 위험 요인 빈도강도를 클래스라고 그러죠. 클래스로 해가지고 빈도강도 종합하고 감소 대책 뽑고 개선 후 위험도 해서 실제로 이거를 누가 개선할 건지까지를 정리를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잘 쓸 수 있는 퍼펙트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중하 평가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계 설치를 한다고 치면 이런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고,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할 거고 담당자는 누구다 라는 부분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서명들. 그래서 실제로 위험성 평가에서의 이 핵심은 일단 했냐 안 했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위험성이 공유가 됐냐 안 됐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증빙으로 남아서 서명까지 해가지고 일단 미니멈 요건을 충족했냐 안 했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험성 평가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실제 우리 전 시장에서 혹은 우리 공사 이렇게 뭐 백오를 세우든 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우리 옆에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이게 위험하니까 오늘 이건 조심하자, 사고 나면 안 된다 하고 그 부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실제 사고 안 나는 게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중대재해 조사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위험성 평가 하셨어요? 위험성 평가 서류 있으세요? TBM에서 교육하셨어요? 정기교육에 그거 넣으셨어요? 지난번에 위험성 그 문제 나온 것들 개선되는 거 가져오세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위험성 평가라는 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원래 위험성 평가는 작업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지만 그 사업장, 우리 계시는 그 사무실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이나 사업 단위로 많이 하고 또 작업장 단위로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대표이사님, 사장님이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킨텍스다 이런 데면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 했냐 안 했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사장님이 지시는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위험성 평가 교육 혹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최초 평가라는 게 있고 뭐 정기 수시가 있다가 작년 5월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 상시 평가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 알 바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일할 때 처음에 안전관리 시스템에 최초 평가 한번 등록하셨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TBM 할 때, 어디죠? TBM 할 때 이 위험성 평가 공유해 주시면 된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인 파악하고 추정하고 결정하고 허용 가능하냐 안 하냐 봐가지고 감수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등록하고 TBM 통해서 공유한다까지 핵심 프로세스인데요.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업종, 규모를 망라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 네 번째는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다섯 번째로 결과의 공유 단계.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설비, 물질 도입으로 위험 요인이 변경될 경우에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주, 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상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기존의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활용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인식시켜줍니다. 이번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시평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월주 1단위의 상시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안전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상시평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쉽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험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찾기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적정 인원의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공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찾기, 참여, 공유. 여러분들의 안전은 위험성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TBM 오늘 정말 숱하게 들으시죠? 그죠?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념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공유하는 회의다. 그래서 작업자가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근거를 저장을 하셔라. 근거를 남기셔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SK텔레콤의 TBM 시행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하나만 잘 지키더라고. TBM 수행 인증 사진을 등록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쭉 그죠? 그래서 다 기억하실 거고요. 뭐 입간판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BM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자 상호 간 오늘의 건강 상태를 상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전한 작업 활동을 위하여 스트레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전 점검 단계로 작업자 상호 간 복장 및 안전 보호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시 단계로 오늘 작업의 책임자분은 이곳 작업장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간의 역할에 대하여 여기 있는 작업자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 예측 단계로 오늘 작업의 책임자분은 이곳 작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준비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험 예지 평가 후 또는 작업 중이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면 즉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안전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에게 위험에 관한 필요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한 작업을 결의하는 안전구호를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오직 안전, 안전, 안전입니다. 구호 시작.
그럼 이상으로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BM 시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TBM 시행 내용은 사진과 함께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고 오늘도 안전한 작업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작업 있을 때 오늘 배우신 거를 최대한 현장 상황에 맞게 해보셔라 라고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